낚시 어선, 정확히 얘기하면 낚싯배라고 하기보다는 낚시 어선이 정확한 명칭일 것 같습니다. 과거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때에는 안 입고 안 먹었던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즐길 것, 특히나 이제 레저 문화가 갈수록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어부라고 하는 특정 프로를 통해서 많은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낚시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소비 활동이 아닌 말 그대로 힐링, 치유, 재충전의 의미로 많은 시민들께, 조사님들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점점 갈수록 그런 세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 낚시어선이 도입된 1996년 이후에 초창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안정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낚시를 좋아하다가 낚시배 선장으로 전업을 많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또 그 당시에 나라에서도 귀화 정책과 또 맞물려서 나름 어렵지 않게 낚시업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선장으로서들 느끼는 보람들은 역시나 친한 우리 조사님들이 오셔서 환한 웃음으로 배에서 내리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기약하면서 떠나가는 뒷모습, 좀 활기찬 뒷모습 볼 때마다 낚싯배 선장으로서 보람을 느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낚싯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손님이 요금을 내고 낚싯배를 타고 낚시 행위를 하고 가시는 정도의 작은 차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오며 가며 또 식사도 하시고 교통편 이용하는 또 다른 경제적 확대 효과들이 보령시 같으면 작년에 35만 명의 낚시 경제적 유발 효과로 쳐도 한 300억 이상의 경제적 유발 효과까지도 보령시의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낚싯배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가 관리선이라는 것, 그 다음이 구획어업 허가어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안어업 허가어선이라고 이 세 종류가 낚싯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업 허가를 달아서 어선이 되고 그 어업 허가에 각종 낚시 관련 안전장비를 달고 낚시업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낚시 어선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낚시 어선의 전제는 어선이어야 된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어선에 한해서 낚시 어선업이 가능합니다. 관리선은 우럭이나 광어 양식장 아시죠? 거기에 일반적인 사료, 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작업선이 바로 관리선입니다. 관리선. 실질적인 어업 활동에 활용되는 어선이 아닌 작업선의 개념으로 어선과는 다르게 근거 및 규정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관리선이 낚시 어선으로 등록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죠. 그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개정법이 관리선을 낚시 어선업에서 제외한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럼 관리선만 퇴출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획업을 관리선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 부칙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수부는 구획업도 관리선의 한 범주로 이해하고 2014년 이후에 낚시어선업을 불가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2019년 느닷없이 낚시 관련 육성법이라고 있습니다. 통칭 낚시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됩니다. 관리선과 구획업을 묶어서 2024년 이후에는 낚시업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어이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되어야 됨에도 해양수산부의 개정 근거를 보면 어민들에게는 일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협의회 자리도 없이 법을 또 개정을 해버렸고 개정을 한 이후에도 시행 시점이 2019년 2월입니다. 2월. 2019년 2월 이후에 4월, 5월 누군가가 법이 개정된 것 모르고 신조선 배를 새로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보령시를 들렸을 때 최소한 이거 3, 4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면허라고 안내를 했더라면 4억 원을 들여서 배를 지을 세상의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 배들이 10여 척 정도 있을 정도로 입법 전 그리고 시행 이후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구획어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향후에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총회 결의대회도 있었고요. 올 초에 해양수산부 규탄 집회도 있었고 또 항구별 릴레이 집회도 있었고요. 그 2월 10일 날 대천항 앞에서의 대규모 해상 시위도 충남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오늘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이 바뀐 탓에 더 이상 낚싯배를 쓸 수 없게 됐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건데요. 낚싯배들이 바다로 하나둘 모입니다. 경적을 울리고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80척이 넘는 배들이 줄지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낚싯배를 더 할 수 없게 되자 어민들이 바다 위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 배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낚싯배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이 배를 포함해 바다로 나온 배 전부 낚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년 전 해양수산부가 낚싯배를 할 수 있는 어선 종류를 다시 정했습니다. 2017년 영흥도 낚싯배 사고 이후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곳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른바 구획 어업선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은 구획 어업선을 낚시 영업이 불가능한 관리선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2년 후까지 유예 기간이 있지만 한순간에 불법 낚싯배가 된 겁니다. 낚시 영업 수입이 많은 충남 지역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저는 이게 먹고 사는 건데 갑자기 이 허가를 없앤다는데 이 배 짓는데도 비뜯어졌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깜깜하네요. 앞날이. 이런 배들은 전국 낚시 어선 중 572척인데 이 중 50%가량이 충남에 있습니다. 법을 바로잡았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어민들이 입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권익위와 법원에 법 개정이 정당한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겠지만 이후에는 청와대 민원 내지는 2022년 대선 후보들을 찾아가는 여야 대선 캠프 정책 질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정치적 내지는 입법을 통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투쟁들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일반 낚시를 애용하시는 우리 조사님들, 출조객들 입장에서 보시기에 낚싯배가 줄어들어서 낚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낚싯배가 한 50%, 60% 넘는 배들이 하루아침에 도산되고 낚싯배 수가 줄어드는 것들도 역시 소비자인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피해, 2차, 3차 피해가 양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획업 선장님들의 나름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이 투쟁들이 상식, 법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 행정에 대한 당연한 투쟁이고 한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서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